자, 그래서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견적 이론은 이제 여러분께서 다 깔고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이론을 좀 비교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와 노무의 품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과 업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정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견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짠다라고 해서 estimate라고 해요. 에스티메이트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게요. 언제요? 본공사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라고 하는데,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뭡니까? 라면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놓는 거를 보고 이런 조건을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재료나 노무의 품, 즉 어떤 인공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좀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돈계산입니다. 돈계산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업무를 말한다면서 뭐라 돼 있죠?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거라고 하죠. 비잖아요. 그렇죠? 돈입니다. 돈. 이때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 혹은 우리가 이 인건비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노동에 대한 금액이라 해서 노무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건비, 노무비 뭐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공 과정에 발생한 재료비야 노무비 그리고 경비의 합계액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여기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재료비입니다. 자, 재료의 내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비목과 내용 또는 범위의 설정이라고 해서 이 재료비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자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재료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직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 자, 직접 재료비와 두 번째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땐 여기서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 공사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철탑을 시공한다든지 뭐 혹은 우리가 뭐 전주 있죠? 전주를 이제 시설합니다. 그걸 건주 작업이라고 하죠. 건주를 한다라든지. 그럼 이때 그 건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장주를 하죠, 우리가. 자, 장주라고 하는 것은 완금이나 애자, 변압기름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설치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데 들어간 자재들이 있겠죠. 자, 그런 데 들어간 자재들을 뭐라고 한다? 직접 재료비라고 포함을 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요. 혹은 내선공사 같은 우리가 배선공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땐 거기에 들어간 전선관, 전선 요런 애들이겠죠. 요런 친구들이 우리가 뭐가 된다? 직접 재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내선공사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친구의 직접 재료비는 뭐가 된다? 실제 사용되는 전선이 있겠죠. 전선하고 뭐가 있다? 전선관. 자, 요런 친구들이겠죠. 혹은 뭐 어떤 진짜 공사를 한다면 철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면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한답니다. 자,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진 않아요. 즉, 그러니까 전선이나 전선관은 아니라는 거죠. 요런 건 아닌데 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필요로 한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요. 뭐 내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배선 공사를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테이프. 자, 우리가 전선 접속하고 나서 테이핑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이 테이프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슬리브라든지 뭐 터미널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 혹은 또 이제 우리가 뭐 공사를 하면서 뭐가 필요하다, 뭐 장갑이라든지 기타 부속품들이 필요하죠. 그런 애들은 실제 뭐 전선이나 이 전선간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로 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와 같은 거예요. 노무비.
자,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공 현장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조공업 및 종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직접 노무비예요. 그럼 이때 이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눠지는데, 자, 이때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었습니다. 자, 방금 읽었다시피 직접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뭐 이미 배우셨겠지만 전공들이 있겠죠. 내선 전공, 플랜트 전공, 기타 등등 여러 전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면 직접 공사 시급에 종사하지는 않으세요. 하지 않습니다만 작업 현장에서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혹은 종업원 혹은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재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접 노무비는 뭐냐면은요,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은데 그 현장에 관련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 감독 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진 않으세요. 감독만 하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금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은 경영 관리가 있어야 돼요. 경영 관리라고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이걸 경리라고 얘기하죠. 경영 관리 있고 회계 관리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혹은 하물며 뭐가 있냐면 공사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당이랑 계약을 하죠. 매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이런 뭐 얼마를 낼 테니까 밥 좀 제공해 주세요. 식사 제공해 주셔야죠. 그래서 보통 뭐라 합니까? 한밭집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도 뭐가 된다?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조공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재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라고 하는 말, 재수당이라고 하는데 수당이란 말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이때 재라는 말이 뭐냐면 모두란 뜻이에요. 전체 값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수당의 값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당.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일 때 이때 간접 노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노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 했을 때 해당되는 공사의 종류가 있겠죠.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통신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공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공사에 대한 퍼센트에다가 더하기, 그리고 이때 규모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모를 뭘로 보시면 된다면 이때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별. 자, 이 친구도 단위가 퍼센트로 합니다. 퍼센트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기간별. 얼마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가라는 거예요. 기간. 자, 지금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총 더한 다음에 얼마를 나눈다? 3을 나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평균 낸다는 얘기입니다.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로 우리가 그런 값이 있을 건데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균을 낸 값 자체를 간접 노무 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간접 노무 비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때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라고 하면 표를 줍니다. 표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각각 더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3을 나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잠깐 건너뛰었는데 원래 실제 이론상은 제가 뒤에가 있죠. 공구손료입니다. 공구손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노무비의 3%까지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공구손료입니다. 자, 공구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구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그 공구들에 필요한, 공구들 같은 그런 자재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구손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직접 노무비의 얼마? 3%까지입니다.
직접 노무비의 3%까지.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3%까지 책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잘 안 줘요. 그러면 이때 그냥 공구손료 구해라거든요. 그냥 공구손료 구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3%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맥스값 찍는 겁니다. 3%로 찾으시면 돼요. 3%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구손료를 구해라고 하면은 별말 없으면 3%예요. 3%를 구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경비가 나와 있어요. 이때 경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 원가 중에, 자, 공사 원가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거예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비는 당의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을 증거로 예정하여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실제 공사 원가가 있을 건데 그 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와 노무비 그리고 경비로 이루어져요. 그럼 이때 뭐다? 재료비와 노무비, 즉 우리가 공사할 때 필요한 재료들, 다음에 어떤 인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뭘로 책정한다? 경비로 책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원가 계산 자료, 계약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영수증 이런 거 있죠? 경비 처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세요. 자, 일반 관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비용, 재가 뭐라고 했죠? 모든 거라고 했죠. 자,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으로서 공사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여, 사무실 그 직원의 급여, 재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경상시험 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자, 광고비, 접대비, 대손상각 등 이런 거를 제외한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일반 관리 비율이라서 매출 원가분의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자, 매출 원가분의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데 즉 이때 매출 원가가 넘어가게 되면 이 매출 원가에다가 관리 비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냥 관리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 관리비의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론 때 들으셨겠습니다만 계산과 계상은 엄연히 같은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긴 한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산이랑 계상이 있어요. 자, 요거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뭔 차이냐고. 계산과 계상이 뭔 차이입니까? 라면은 결론은 같은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건데 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산을 해서 보고서처럼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그냥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관리비의 계산 방법에서 보시면은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 다음에 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자체, 자격증 자체가 뭡니까? 전기공사기사 아닙니까? 뭐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얘예요. 자, 이 친구겠죠. 전기 쪽 혹은 전기통신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건 여기 우측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때 금액이 나와 있죠.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미만일 때 6%입니다. 비율이. 그리고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일 때는 5.5%의 일반 관리 비율을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일 때는 5%가 됩니다. 이 친구가 시설공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똑같거든요. 비율이 똑같은데 금액이 10배씩 차이 납니다. 요 차이입니다. 금액이 10배 차이 나죠. 5억 미만이 전기통신공사였다면은 시설공사는 얼마죠? 50억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윤을 내는 건데 이때 이 이윤에서 공사 원가 중에 뭐라고요?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를 더합니다. 이 더한 값에 1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내는 건데 이때 이 친구는 공사 우리가 원가 중에 노무비 있죠. 노무비 다음에 경비 일반 관리비 이렇게 관리비가 있다 했을 때 이 친구의 총 합에 대해서 15%니까 0.15를 곱한 값이죠. 0.15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맥스 얼마다? 0.15입니다. 15%가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윤,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이윤 계산해라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10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이때 각각의 식이 조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순공사 원가와 총공사 원가가 있어요.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값을 아까 공사 원가라 얘기한 그거예요. 네, 총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순공사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와 이윤까지 모두 다 고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고려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총 더한 값에 대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자, 우리가 가공배전 선로의 전선 가선 시 실소요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공배전 선로가 있죠. 배전 선로가 있는데 이때 전선을 시설을 할 거예요. 이 시설을 할 때 실소요량을 산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로가 평탄할 때가 있고 선로의 고저차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어떤 지지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물이 있으니까 배전선로겠죠. 이런 지지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작게 그리죠.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 하십니다. 빈약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선로가 어떻다? 평탄한 거예요. 평평한 도로일 때 자, 이때 가공전선이 있겠죠. 가공배전선로 요 친구가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자, 선로의 고조차가 심할 때입니다. 고조차가 심하다라는 것은 자, 이런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경사진 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경사진 길, 이런 식으로 경사진 길에서의 전선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비약이 심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각각 우리가 계산하는 법, 즉 실소요량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라면 선로가 평탄할 때는 선로의 긍장에다가 전선 조수를 곱해줍니다. 이 값에 대해서 1.02입니다. 즉 2%예요. 2%의 가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긍장이라고 하는 것. 자, 긍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한 조의 길이를 얘기하죠. 자, 전력공학에서 보셨던 거죠. 한 조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긍장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해당되는 전선의 조수, 즉 가닥수를 곱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연장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긍장에다가 조수를 곱한 값은 선로의 연장과 같습니다. 그럼 연장에 대해서 얼마? 2%만큼, 즉 0.02%, 02만큼 곱해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선로의 고조차가 심할 때는 얼마다? 1.04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긍장, 연장, 강연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소음반입니다. 자, 소음반은 볼게요. 품에서 규정된 소음반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품은 품셈표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20m 이내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소음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 계산을 합니다. 소음반 거리는 직고 1m,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0m 이내의 수평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거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반이라고 하는 건 요즘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비교적 최근 한 2016년도인가 나왔었어요. 16년, 15년도인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론 때 제대로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음반에 관련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자, 소음반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정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음반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소음반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가 있다? 식이 다 주어져요, 그거는요.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갔어요. 자, 표준 품셈표 나와 있네요. 표준 품셈표. 자, 표준 품셈표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 품셈표에 따른 뭐가 있냐면 직종의 구분이 있습니다. 직종의 구분. 자,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보시면 플랜트 전공, 송전 전공, 계장공, 변전 전공, 배전 전공, 내선 전공, 특과 케이블 전공 등이 있습니다. 더 있어요, 뒤에. 자, 있는데 이제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및 중공업 설비의 시공 및 보수라고 합니다. 플랜트란 말 자체가 우리가 파워 플랜트가 발전소죠.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을 일을 하는 분들 뭐라 한다? 플랜트 전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송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 등 송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배전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장공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 제어 장치, 공업 제어 장치, 공업 계층 및 컴퓨터 등의 설비의 시공 및 보수라고 해서 계장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계장공 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한다? 서버 제어 하시거나 PLC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제어 하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변전 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배전 전공은 전주 및 배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 그다음에 내선 전공은 옥내 배관, 배선 등 등기구리대 설비의 시공 및 보수. 그다음에 특고압 케이블의 전공은 특고압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입니다. 이때 특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종별에 따라 7kV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자, 고압 케이블 전공이 있습니다. 고압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를 해서 이때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1000V를 초과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할 때입니다. 초과하며 7kV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KC를 통해서 전압의 종별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 볼 수 있는데 현재 2021년 표준 품셈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표준 품셈표에는 얼마나 나와 있냐면 교류 600V 초과, 교류 600 초과, 직류 750 초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정되기 전이죠, 그렇죠? 개정되기 전에 전압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압 케이블 전공입니다.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를 하시는 분들로요. 자, 교류 1000V 이하, 직류 750V 이하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나와 있다? 600, 750이라 나와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압이냐 고압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송전 활선 전공, 배전 활선 전공이 있습니다. 각각 송전 전공이랑 배전 전공이신데 이때 뭐 하시는 분은 활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 기사와 전기공사 산업기사 여러분께서 취득하시고자 하는 거죠. 자, 이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서 전기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셈표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잘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텁하기가 있는데 텁하기는 제가 굳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텁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건 여러분께서 이론 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적에 간략하게 이론을 좀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물론 이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견적을 계산할 때 자, 이제 견적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배점이 크든 적든 간에 무슨 표나 이런 게 주어질 거예요. 자, 표가 주어지면 보통 품셈표나 이런 친구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표가 주어진다. 자, 표가 주어지면 일단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정도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정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었던가, 표에서 뭐가 있었는지, 즉 이 표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표에서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치가 있겠죠. 혹은 필요로 하는 수치들과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다 어디 있다? 해석에 있겠죠. 해설에. 보통 이런 게 다 어디 있다? 해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에 있고 문제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뭐냐면 견적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게 견적인데 이제 보통 잘 봐야 되는 유형이 이제 전기공사기사인 견적이 있다면 전기기사인 테이블 스펙이 있습니다. 테이블 스펙도 잘 봐야 돼요.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견적하고 테이블 스펙은 일면에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표에서 찾아가는 거 이런 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증이 붙었다. 자, 할증은 제가 따로 지금 언급 안 했어요. 뭐 옥내배선이랑 옥내전선이라는 옥외전선, 케이블, 전선간 이런 거 지금 할증 아닌데 이건 여러분께서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증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할증이 20%다. 20%의 할증이 붙었다고 하면 해당되는 무슨 값이 있겠죠. 그 값에 대해서 할증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곱하기 1.2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1.2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증을 한 데서 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거라는 게 있겠죠. 뭐 어떤 기존에 있던 뭐 가공전선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주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새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설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신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철거와 신설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를, 어떠한 자재를, 어떠한 공사를 교체 작업을 한다. 교체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체라는 말 자체가 철거를 하고 나서 신설을 하는 거죠. 교체한다는 게 하나 없애고 치우고 나서 새로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체라고 하는 것은 철거뿐만 아니라 신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철거 신설에다가 교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철거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순히 철거할 때하고 재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해설에서 주어져요. 철거일 때는 몇 %, 자, 재사용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재사용일 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수를 구해요. 인공수 해당되는 몇 분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몇 분의 인공수가 필요한데 이때 인공수는 사람의 인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인이죠. 몇 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사람의 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하설비 파트에서 보셨던 조명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등수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등수는 절상, 즉 올림을 하죠. 올림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등수라는 것 자체가 뭐다? 자, 딱 등의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올림을 취하는데 인공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올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다? 단순하게 견적을 짜서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금액이 들어가는지 말 그대로 견적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올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소수점 대입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대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는 올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간혹가다 주어지는 건데 뭐 이하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기기사든 전기공사기사든 간에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취합니다. 보통 반올림을 취하는데 이때 이 반올림을 우리가 보통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견적에서는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조건을 많이 줍니다.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잘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 이하는 버리라고 해요. 원 이하. 원 이하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버릴 것. 원 이하는 버릴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때 원 이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 계산하는 데잖아요. 돈을 계산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자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만 3천 원 123,689.11 원이라고 칩시다. 이거 예입니다 그냥. 방금 생각해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했을 때 123,689.11 원이 나와 있을 때 문제 조건에서 원 이하를 버리라고 하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원 이하라고 하면 점 몇 원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소수점 몇 원 이런 0.1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러면은 123,689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 이하죠. 원 이하는 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면은 첫째 자리까지 버리는 거예요. 첫째 자리까지 버리니까 이때 이 친구는 그러면 얼마가 된다? 123,680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 이하를 버리라고 하면 첫째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첫째 자리까지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첫째 자리요. 여기까지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방금 제가 이론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얘기했는데 자, 이때 간접 노무비는요. 자,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직접 노무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도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15%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조건을 보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보다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견적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